자, 25번.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선상에서 A, B가 마주보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A는 10m/s, B는 4m/s로 운동을 하며 4초 후에 만난다. 자, 만난다는 얘기는 A가 달려간 거리에다가 B가 달려간 거리를 더하면 S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4초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A는 10m/s 곱하기 4 더하기 B는 4 곱하기 4를 하면 40 더하기 16 56m에서 만납니다. 56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26번 직선도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자, O점에서 8m/s, P점에서 16m/s고 OP 사이의 거리가 120m이다. 자, 일단 가속도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으로 구해보면 A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120 나중 속력이 16제곱 빼기 처음 속력이 8의 제곱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면 0.8 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일단 평균 속력 구해봅시다. 자,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은 평균 속력에다가 거리를 하면 되죠. 거리가 120m, 평균 속력이, 자,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24분의 2니까 12m/s. 얘를 12m/s로 나누면 10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직선상에서 자동차가 10m/s의 일정한 속도로, 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등가속도하여 10초 후에 정지했대. 자, 그러면 V0는 30m/s, 시간은 10초, 나중 속도가 정지. 그럼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편하겠네요. 자, 이동 거리 S는 평균 속력 2분의 30 더하기 0 곱하기 시간이 10이니까 150m를 이동했겠다. 자, 그 다음 28번 봅시다. 자,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자동차가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의 속력은 20m, 들어가는 순간의 속력이 20m고 나오는 순간이 30m고 걸린 시간은 20초래. 자, 그러면 여기를 0초, 여기를 20초라고 하면 V0가 20이고 V가 30입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2분의 20 더하기 30을 하면 25m/s가 평균 속력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속도는 20분의 얼마입니까? 30 빼기 20이니까 20분의 10 0.5m/s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터널의 길이를 S라고 한다면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리는 500m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500m, 가속도는 0.5m/s 제곱. 자, 그러면 기억. 자동차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당연히 같습니다. 왜? 속력이 빨라지니까. 자, 터널을 지날 때의 평균 속도는 25m/s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터널의 길이는 600m가 아니라 500m가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볼게. 자, 그림은 비행기가 기준선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자, 등가속도 기준선 뒤에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비행기가 기준선 A를 통과할 때 속력이 V, 그 다음에 A, B, C, D의 간격은 L로 같대.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D에 왔을 때 정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속력이 있고 정지했기 때문에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몇 초 걸린지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를 0초라고 한다면 D까지 올 때가 T초 걸린 거지 않습니까? T초는 평균 속력 2분의 V에다가 3L을 해주면 V분의 6L, 이게 T초입니다. 그래서 디귿 A에서 D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V분의 6L, 이거 맞고요. 자, 그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내 속도가 0에서 0 빼기 마이너스 v, 처음 속도 빼기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시간은 6L을 V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붙여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L분의 V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자, 뒤에 있는 이 숫자가 크기 값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6L분의 V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속력은, 자, 이 지점의 속력이지 않습니까? 자, C를 통과할 때 속력은 VC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공식 사용해 봅시다. 공식. 그 세 번째 공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EAS는 V제곱 빼기 V5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속도를 구했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 알고 나중 속도 얘를 얘가 초기 속도고 나중 속도니까 얘를 구하는 거 않습니까?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E 곱하기 마이너스 6L분의 V제곱 곱하기 2L은 처음 나중 속도 VC 제곱 빼기 처음 속도가 V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L 약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계산이 안 된다. 3분의 2 V제곱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V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V제곱, 이게 VC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VC의 제곱은 3분의 1 V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C는 루트 3분의 1 V가 되네. 3분의 V가 아니라 루트 3분의 1 V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0번 봅시다. 그림은 자동차 A와 B가 각각 10m/s, 5m/s 속력으로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빠져나오네. 그럼 동시에 들어갔다 동시에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A와 B가 터널을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은 거고, A는 등속, B는 등가속다. 근데 같은 거리를 달려가네. 그러면 A와 B의 평균 속력이 동일합니다. 근데 A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이 곧 그 순간 속력이랑 똑같고, 그러면 B의 평균 속력도 10m/s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B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5 더하기 V 나누기 1을 한 게 1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V는 15m/s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200m를 10m/s의 속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시간은 20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10, 0.5 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기억도 맞고, 그 다음에 AB가 터널에 들어가는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자, A는 10m/s의 속도로 2초 달려간 거기 때문에 20m를 이동했고, 자, B가 이동한 거리는 공식으로 구해볼까요? 공식 S는 V0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A T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얘를 해주면 50 더하기 4분의 100, 얘는 75m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는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자, 착륙하는 순간부터 2초 간격으로 6초까지만 나타낸 것이고,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나중 속도가 정지니까 0m/s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초기 속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t초 후에 이 녀석이 정지를 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 2에서 4초, 4에서 6초 각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2분의 190이니까 얼마니? 928, 95m/s가 되고, 자, 2에서 4초 구간의 평균 속력은
360에서 190을 빼니까 자 360에서 190을 빼면 얼마입니까? 1, 170. 그럼 170m를 2로 나누면 되니까 8, 2, 16, 8, 5, 5, 20, 85m/s네요. 그런데 얘는 1초일 때 속력이 되고 이 녀석은 3초일 때 속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2초 동안에 속도가 90에서 85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5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0이 아니라 5m/s 제곱이 되고요. 방향은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착륙할 때 속력은 100m/s이다. 자, 가속도가 초당 5m/s잖아. 그런데 얘가 1초일 때 속도죠. 그럼 0초일 때 속도는 이 속도에다가 가속도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100m/s 맞고, 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야. 시간. 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어떻게 구할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려면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시면 돼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시간을 알려면 이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정지할 때까지 몇 미터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걸 알아. V는 V0 플러스 AT. 자, 정지에 따른 얘기는 나중 속력이 0m/s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이 100m/s고 더하기 나는 가속도가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5라고. 그 다음에 t를 곱하면 제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t가 몇 초가 되는 거냐면 20초가 되겠죠. 이거 맞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 정지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하는데 A 구간은 등가, B 구간 등속, 그 다음 C 구간도 등가고 길이는 모두 같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A에서가 C에서의 3배래.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A 구간은 등가, 그 다음에 B 구간 등속, 그 다음에 C 구간도 등가인데 각 구간의 시간을 보면 A가 C에서 3배니까 C가 T초 걸렸다면 얘는 3T초 걸린 거야. 그 다음에 정지했다 출발을 했으니까 A 구간을 빠져나갈 때 속도를 V, 그 다음에 구간 B는 등속이니까 V, 구간 C는 등가니까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쓸게요. 구간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각각의 구간에서 달려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A하고 C 구간을 먼저 볼까요? 아니, 각각의 구간의 평균 속도부터 먼저 구합시다. 자, A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1 V가 되고 B 구간은 V가 되네. 그죠? 그럼 B 구간의 델타 T를 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평균 속력하고 시간은 반비례 관계 있지 않습니까? 평균 속력이 1대 2면 시간은 2대 1이 되어야 돼요. 근데 2가 3T니까 구간 B는 아마 1.5T가 걸렸을 것 같아. 1.5T. 자, 그 다음에 구간 C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A와 C가 시간이 3대 1이면 평균 속력은 1대 3이 돼야 되니까 평균 속력이 2분의 3V가 되어야 돼. 그러면 C 구간을 빠져나갈 때의 속도가 2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맞고요. 니은 A와 C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입니다. 왜?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그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C에서가 A에서의 3배다. 자,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몇 배 차이가 나냐면 시간이 A하고 C의 시간이 3대 1.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얘는 V만큼 났고 요 녀석도 V만큼 났네. 속도 변화량이 1대 1이니까 가속도의 B는 1대 3이 되죠. 그러니까 C가 A에서의 3배이다. 요것도 맞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3번.
자,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그래프로 그리고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VB, 그다음에 B에 들어간 시간은 3T로 합시다. 그럼 이게 T, 2T, 3T. 그다음에 3T일 때 속도를 VB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아까 전에 B 구간이 1.5T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1.5T를 더하면 4.5T가 될 거야. 4.5T까지는 등속도, 그 다음에 0에서 3T까지는 등가속도, 그 다음에 다시 1초 걸렸으니까 5.5T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의 속력이 아마 EVB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 두 물체 A, B가 직선상 P점에 정지했다가 A는 2T, B는 T 동안 등가속도하여 Q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미지화를 해봅시다. 자, B점이, A하고 B가 P점에서 출발을 해서 Q점으로 가는데 A는 2T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B는 T초가 걸렸대. 근데 둘 다 등가속도야. 등가속도. 됐죠?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S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거리가 1대 1인 상황이야. A하고 B가. 근데 시간이 2대 1이 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1대 2가 돼야 돼. 평균 속력이 1대 2가 돼야 될 것 같아. 1대 2. 근데 디귿번 틀렸네. 평균 속력은 A와 B가 같은 게 아니라 A 대 B가 1대 2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평균 속력이 V고 얘가 EV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에다가 여길 통과할 때 더한 게 더하기 나누기 1을 한 게 EV가 되려면 얘는 여기에 EV의 속력을 통과를 해야 되고 B는 4V의 속력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Q점을 지날 때 속력이 B가 A보다 2배이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A 대 B의 시간은 2 대 1이 되고 속도 변화량은 1 대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 대 4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B가 A의 2배가 아니라 4배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가, 자, A는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기준선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Q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같은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기준선 R을 A와 B가 동시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L, 3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V로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했기 때문에, 자, A가 0초일 때 출발을 하고 T초일 때 도착을 한다면 B도 0초일 때 출발하고 T초일 때 도착을 해요. 근데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달려간 시간값이 똑같아. 그러면 A는 4L만큼 간 거고 B는 3L만큼 간 거기 때문에 A와 B의 평균 속력이 4대 3이 됩니다. 4대 3. A와 B의 평균 속력이 4대 3이니까 B의 평균 속력이 4분의 3V가 돼. 그러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하기 나누기 1을 한 게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기준선 R을 통과할 때 속력이 2분의 3V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은 A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V의 속력으로 4L만큼 간 거기 때문에 V분의 4L이 걸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A가 R을 지날 때 걸린 시간은 V분의 4L이다. 이거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이 v분의 4l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의 속도 변화량이 2분의 3v만큼 났지 않습니까? 2분의 3v 그러니까 8l분의 3v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가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속도가 같아지는데 걸린 시간. 자,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A는 원래 V의 속도로 등속하는 거고 B는 등가속도인데 V가 될 때 걸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 사용합시다. 공식. V는 V0 플러스 AT에서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가속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초기 속도가 제로니까 날라가. 자, 그러면 시간은 A분의 V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V를 A로 나누는 거니까 3V 제곱 8L 얘는 3V 제곱분의 8L이 될 것 같아. LV 그러니까 VV 약분되니까 3V분의 8L이 V가 될 때 걸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8L 3분의 8L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A가 Q를 지나는 순간 B도 달려갔을 거 아니야? 그죠? B가 달려갔을 거니까 그때 B가 달려간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B가 달려간 거리는 S는 2분의 1 AT 제곱. 이건 시간 정보를 몰라서 못 구하겠네. 그 다음에 V는 이제 시간 정보를 알 수 있죠. 왜? A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L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 시간을 T'이라고 한다면 V분의 L이 T'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대입합시다. 2분의 1에다가 가속도가 8L분의 3V 제곱 그 다음에 시간이 V분의 L 제곱이니까 자 V제곱 날라가고 L 날라가니까 16분의 3L이 되네. 16분의 3L이 되네. 그죠?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A의 이동거리가 B의 3배일 때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동거리가 3배라는 얘기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동거리가 될 때 B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라서 시간은 같을 것 같아. 그렇죠? A 대 B의 시간값이 1대 1이고 이동거리가 A가 B의 3배니까 평균 속력이 B의 3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리가 3배가 될 때 B의 평균 속력이 B의 평균 속력이 3분의 1V이지 않습니까? 3분의 1V. 그런데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가 3배가 될 때의 속력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게 3분의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의 속력은 3분의 2V 이것도 맞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자, 36번 봅시다. 자, A, B가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를 한 후 아래 동시에 도착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0초에서 출발을 하고 T초에 도착을 했고 자, A는 P에서 Q까지 등속으로 달리고 여기가 등속이네.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도 20m/s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A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여기서는 등간의 등가. B는 P에서 Q까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자, 얘가 여기 통과할 때가 10m/s고 이 녀석도 Q에서 R까지는 AB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근데 A는 정지를 했고 B는 VB의 속력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기가 40m고 60m일 때. 자, 일단 시간 구하는 거 쉬워. A에서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A에서 시간은 40m 갈 때 시간에다가 얘를 TA라고 할까? 그 다음에
60m 달려갈 때 시간을 뭐 TB라고 헷갈리겠습니다. 1, 2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 40m를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m 갈 때를 T2초라고 한다면 자, T1 더하기 T2가 걸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T1은 20분의 40이 되고 T2는 평균 속력이지 않습니까? 20 더하기 0 더하기 20 더하기 0 나누기 2니까 10분의 60이 되겠죠. 2 더하기 6이니까 8초 걸렸네. 8초.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8초가 걸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B도 8초가 걸렸다. 자, 그 다음에 B가 R에 도착하는 순간 VB. 자, 이거 VB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B가 기준선 Q를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이 4초가 걸려. 4초. 걸린 시간이 4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B도 R까지는 8초가 걸린 거라서 자,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간도 그럼 4초가 걸린 거죠. 그러면 B의 평균 속력은 10 더하기 VB 나누기 2 곱하기 4 이게 60m가 나오면 되는 거라서 B는 15m/s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합시다. 자,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A 대 B의 가속도는 자, A의 속도 변화량은 20만큼 났고 자, B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니? 여기가 15m/s를 통과를 하니까 얘는 20이고 5만큼 차이가 난 거지 않습니까? 20, 그 다음에 여기가 5, 25. 속도 변화량은 4 대 1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은 자, 여기서는 몇 초입니까? 6초 걸렸네. 6초. 여기 6초. 6초. 그 다음 얘는 4초. 그러면 6 대 4니까 3 대 2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8 대 3이 되겠네. 8 대 3이. 맞아요. 8 대 3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이 여기 6초니까 6 대 4니까 3 대 2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 5m/,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4 대 1이네. 4 대 1. 그러면 가속도의 B는 8 대 3. 맞죠? 네, 8 대 3이 되겠습니다. 8 대 3. 이거 8 대 3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2. 아, 15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했네. 15가 아니라 20이네. 암산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역시 암산은 안 되고 손으로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야, 여기가? 자, 여기가 20, 여기가 12 대 1이네. 2 대 1이니까 6을 곱하면 4 대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37번 봅시다. 직선도로에서 트럭 A가 속력 B0로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Q에 정지했던 자동차가 출발을 하고 A하고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속력이 같은 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해볼게. 근데 A하고 B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P와 Q까지 거리는 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것 같아요. B의 가속도. 그럼 A의 가속도의 방향이 A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인지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A는 B랑 스쳐 지나갈 때 속력이 똑같으려면 속력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A의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라 한다면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V는 V0 플러스 V가 되고 A가 왼쪽 방향이라면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V는 V0 빼기 V가 돼요. 근데 만약에 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을 한다면 얘가 날아가서 V0가 0이 되잖아. 그런데 얘는 조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가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V가 V0가 나오죠. 그러니까 V0는 이 V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시간을 한번 구해봅시다. 시간. 자, 그럼 A의 평균 속력은 2분의 3V 곱하기 T 더하기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1V 곱하기 T가 L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4VT는 L, T는 2V분의 L이 됩니다. T는 2V분의 L이 돼요. 2V분의 L이 T입니다. 자, 그런데 B가 Q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한 거잖아. 걸린 시간. 그쵸? 걸린 시간을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만날 때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시간이 2V분의 L이잖아. 그 다음 평균 속력이 2분의 V니까 V 날라가면 4분의 1L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L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3L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이거 써볼까? 가속도가 같으면 이거 써볼까요? S는 2분의 1 AT 제곱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속도가 똑같아. 그럼 달려간 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대 4네. 1대 4면 시간 간격은 1대 2가 될 것 같아요. 왜? 제곱에 비례하니까. 아하. 그러면 기준선 P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은 스쳐 지나갈 때 이 시간의 몇 배다? 2배네. 그러니까 P점에 올 때 시간을 T'이라고 한다면 얘는 2VL 곱하기 2랑 똑같아. 그럼 V분의 L입니다. V분의 L. 그런데 V0가 2V라고 했으니까 V는 2분의 V0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될 것 같아. 따라서 T'은 2분의 V0L이기 때문에 V0분의 2L.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두 점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0에서 3초까지의 기울기가 3분의 9, 그래서 3m/s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1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요 점, 이 점을 있는 직선이잖아. 그럼 2분의 8이니까 4m/s가 될 것 같아. 맞죠? 2분의 8.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은 요 기울기지 않습니까? 2분의 2니까 2m/s가 돼. 근데 이 평균 속력은 구간의 중간 시각에 해당하는 속도니까 1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2초일 때 속도고 0에서 2초까지의 속도는 1초일 때 속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관계가 1초 간격이죠. 그래서 1초 동안의 속도가 2m/s만큼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41번 봅시다.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 B를 위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위치 시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죠. 기울기는 속도. 자, 1초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자, A 좀 볼게. 제 A는 자,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속력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A는 속력은 증가를 하고, 그 다음 B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맞죠?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고, 자, 2번 2초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는 20m입니다. 맞습니다. A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그래서 맞고, 2초 동안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맞아요. 등속도로 운동하면 시그마 F 합력이 0이 된다. 2초 동안에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자, B의 평균 속력은 10. B의 평균 속력은 10. 그 다음에 A의 평균 속력은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있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10. 그래서 평균 속력 같고 2초일 때 A와 B의 순간 속력은 같다.
B는 10m/s인데 2초일 때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2초의 속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A의 기울기, B의 기울기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은 같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 주셔야 돼. 자, 42번 봅시다. 그림은 각각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의 위치와 B의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에 면적은 이동 거리 또는 변이, 그럼 가속도는 4분의 4니까 1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면 여기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사다리꼴. 그러니까 평균 속력을 합시다. 자, 이 6 더하기 6 더하기 2 8 나누기 2는 4잖아. 그러면 4 곱하기 4니까 16m를 이동했네. 16m. 자, 그럼 1번 봅시다. 0초에서 6초, 4초까지 평균 속력은 B가 A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자,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6 더하기 2니까 4m/s가 되고, 자, A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니까 이 기울기가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m/s가 되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크기는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의 크기는 2m/s가 되니까 2배라고 하시면 되고, 자, 2번 0에서 6초까지 A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구하세요. A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4초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4초까지는 기준면으로부터 오는 거잖아. 그래서 10m에서 0쪽, 즉 기준점으로 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는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5초일 때 A와 B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자, B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고, A는 등속도로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가 없겠지 뭐. 자, 43번 봅시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어졌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면적, 이 면적이 변이값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2, 20을 하면 플러스 20m가 변이값이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20만큼 변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m의 변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0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20m 가고 2에서 4초까지는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20m 왔기 때문에 변이값은 0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는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왜? 속력이 줄어드니까. 디귿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등가 속도일 때는 처음 속도,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는 10m/s이다. 얘도 맞아.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봅시다. 자, 얘도 속도 시간 그래프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에 면적은 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부터 봅시다. 0에서 2초까지 기울기는 플러스 2m/s 제곱이 되고, 2에서 3까지는 0m/s 제곱. 자, 그래서 3에서 5초까지는 2초 동안에 8만큼 변한 거니까 마이너스 4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5에서 9초까지는 4초 동안에 4만큼 변한 거니까 플러스 1m/s 제곱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면적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면적. 자, 0에서 2초까지의 면적은 플러스 4m가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3초는 플러스 4m가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4초는 플러스 2m가 되네. 그 다음에 4에서 5초는 1초 동안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2m가 되고, 5에서 9초는 4, 4, 16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8m가 되네. 자,
모두 찾아봅시다. 틀린 것.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 맞고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와 변이값은 같다. 왜? 직선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에서 3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8m 맞고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변이는 계속 증가합니다. 맞아요. 왜? 다 뿔이니까.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2에서 3초까지는 등가속도가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 일정한 크기의 알짜 힘을 받는다. 등속도니까 알짜 힘이 없어. 알짜 힘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6번 틀렸고 7번 0에서 9초까지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값이거든. 그러니까 9초 동안에 물체 변이를 보면 돼. 변이. 자, 그럼 봐봐. 플러스 변이가 4, 4, 2니까 플러스 변이는 10m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변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변이는 마이너스 10m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값은 0m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0m를 집어넣으면 0m/s. 자, 7번도 맞고 8번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반드시 속도가 0m/s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근데 5초일 때는 어디냐면 5초일 때는 여기잖아. 4에서 5초 동안의 마이너스 속도, 5에서 9초도 마이너스 속도니까 5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4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음방이 반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8번 틀렸습니다. 5, 6, 8번 정답. 자, 그 다음 1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지 않습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중요하죠. 얘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고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내가 초기 속도를 몰라. 초기 속도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초기 속도를 주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의 면적을 구하시면 플러스 6m/s, 2에서 4초까지는 0m/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초일 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에다가 이것만큼 더하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0초일 때 정지했으니까 자, 여기다 속도를 써볼게요. 0초일 때 정지. 그러면 2초일 때는 0초일 때 속도에다가 이것만큼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6m/s가 되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2초의 속력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그대로 플러스 6m/s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바꿔서 그려 봅시다. 2초, 여기가 4초. 처음 속도 빵. 나중 2초일 때 속도 6. 그 다음에 4초일 때도 6. 그럼 얘를 직선으로 그리시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자, 46번 봅시다. 자,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0에서 2초까지는 마이너스 8m/s,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0m/s, 4에서 6초는 플러스 4m/s, 6에서 8초는 0m/s. 괜찮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속력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 4초, 6초, 8초 시간, 속도. 자, 처음 상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0초일 때 속도는 빵. 그 다음에 2초 동안의 속도가 마이너스 8만큼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8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초랑 4초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8. 됐죠?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4초일 때다가 4만큼 속도가 증가한 거라서
아이고,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6초. 6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6에서 8초까지도 가속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그대로 유지. 이 녀석을 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기억. 4초일 때 속력은 4m/s이다.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4m/s 맞고,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의 속력은 감소한다. 속력은 감소한다. 이거 맞고. 됐습니까? 4초일 때가 4가 아니라 8이네. 8. 죄송합니다. 8m/s. 4초일 때 여긴데. 자, 그 다음에 디귿.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출발할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 5초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초든 2초든 4초든 5초든 다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기 때문에 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초일 때 변이는 7초일 때는 여기가 7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각형 요 면적, 이 그래프의 이 민넓이를 구하시면 돼. 민넓이. 자, 그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 민넓이는 이 8의 16이니까 여기가 8 마이너스 8. 그 다음 여기에 민넓이는 2 곱하기 8이니까 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자, 4에서 6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8, 4 더하기 12 나누기 2를 하면 6이지? 6 곱하기 2니까 여기는 12m네. 마이너스 12.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에서 7초까지는 1 곱하기 4를 하면 마이너스 4m네. 그럼 이때의 변이는 이거 다 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랑 더하면 20, 얘랑 더하도 20. 그러면 변이는 마이너스 40m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이의 크기를 물어본 거라서 40m에 맞아. 정답은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7번 볼게. 그림 가는 L만큼 떨어진 두 직선에서 자, 밑줄 정지 상태인 자동차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 A와 B는 속력이 같을 때 스쳐 지나간대. 속력이 같을 때 스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12초일 때 스쳐 지나가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0초에서 출발을 했는데 스쳐 지나갈 때가 12초야. 이때의 속력이 8, B는 8, 그 다음에 A도 8m/s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프를 가만히 봤더니 A는 여기까지가 12초가 걸린 건 맞는데 B가 A가 출발하고 4초일 때 출발한 거잖아. 4초 후에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B는 A 출발 후 4초일 때 출발을 한 거야. 이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기억을 봅시다. 0에서 12초까지 A의 평균 속력은, 일단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요 면적을 구하셔야 돼. 면적 12초까지 면적을 구합시다. 12초까지. 자, 12초까지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삼각형의 면적이 88에 64 나누기 2를 하면 32.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이 32m고,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의 면적이 48에 32. 얘가 30이네. 더하기 32m를 하면 64m가 되네요. 그러니까 12초까지 A는 64m를 이동했고 12초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6m/s가 될 것 같아. 틀렸고. 자, 4에서 8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잖아. 자, A의 가속도는 8분의 8이니까 플러스 1. B의 가속도도 8분의 8이니까 1이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동일하다. 같다. 그 다음에 L은 96m이다. 자, L은 어떻게 구하니? A가 달려간 거리에다가 B가 달려간 거리를 더하면 L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A가 달려간 거리. 자, 12초일 때 A는 12초일 때 12초까지 달린 거고, 그 다음 B는 8초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볼게요.
12초까지 A가 아까 전에 64m 간다 그랬죠? SA는 64m. 얘가 64m야. 그 다음에 B는 12초까지 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8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하니까 32m네. 그러니까 B는 32m를 달려간 거야. 그래서 만난 거니까 96m가 L이 돼요. 얘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자동차가 P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가속도를 나타낸 거래. 자, 0초일 때 P점의 속력이 6이래. 그 다음에 4초일 때 4래요. 자, 그럼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니까 일단 0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4a,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마이너스 6a가 될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2초일 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에다가 이것만큼 더하시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2초일 때 속력에다가 이것만큼 더하시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4초일 때 속력은 결국에 2초일 때 속력은 0초일 때가 6m/s죠? 그럼 2초일 때 속력은 이때의 속력은 6 더하기 4a가 돼. 속력.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2초가 6 더하기 4a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 6a를 해주면 6초일 때 속력이 되거든. 근데 이게 4m/s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a 마이너스 4a가 아니지. 6 마이너스 2a가 4가 되니까 2a는 1m/s 제곱이 되네요.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는 플러스 2. 자, 기억 맞고 2초일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4네. 6 더하기 4니까 10 맞고, 그다음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거리. 자,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0초일 때 6, 0초일 때 6, 그 다음에 2초일 때 10, 그 다음에 4초일 때 4. 이렇게 그러면 요거 면적 구하면 되네. 요거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사다리꼴의 면적은 6 더하기 10, 16 나누기 2, 8 곱하기 2니까 얘는 얼마니? 까먹었네. 다시 6 더하기 10이니까 8 아니지. 6 더하기 10이니까 16 나누기 2 곱하기 2니까 16m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다리꼴의 면적, 자 4 더하기 10 나누기 2 곱하기 2니까 14m네. 자 여기는 14m. 그러니까 더하니까 30m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정답은 5번. 자 49번 봅시다. 지면으로부터 500m 상공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지면에 도달할 속력, 중력과 속도는 g, 공기 저항 무시. 자 그러면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초기 속력이 제로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500m죠. 이때 속력은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거라서 세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을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가속도가 10, S가 500, 얘는 V제곱 빼기 0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는 100m/s가 됩니다. 자 50번.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높이가 4m인 지점에 가만히 놓고 잠시 후 질량이 3kg인 물체 B를 높이가 1m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킨 모습을 나타낸 건데 A하고 B가 동시에 지면에 도착을 했대. 그러면 B를 놓는 순간 A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그러니까 B가 어딘진 모르겠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같아. 근데 A하고 B는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으로 동일하죠. 가속도가 동일한데 이 거리 대 요 거리가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달릴 때 걸린 시간이 같아야 돼. 그럼 시간이 같으려면 이렇게 3m인데 이런 거 아십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 초기 속력이 0일 때,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기 속력이 0일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그래프를 자르면 이 그래프의 면적의 비율이 1대 3대 5대 7대 점점점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간 사이의 거리의 비가 1, 3, 5, 7이 나오면 같은 시간 간격이야. 자, 그럼 느낌 잡죠? 그럼 전체가 4m고 얘는 1m인데 시간 간격이 같으려면 얘가 1m 낙하하고 그 다음 3m를 낙하하면 같은 시간 간격이죠. 얘가 1m를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은 A가 3m를 다시 추가적으로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이랑 같으니까 A는 3m 상공에서 3m 상공을 도착했을 때 B를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m. 자, 51번 봅시다. 자, 책상 위에 놓인 자를 화살표 방향으로 빠르게 쳐서 동전 A는 아래로, 동전 B는 수평 방향으로 튀어나간다. 자, A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고 B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지면에 도착하는 시간은 반드시 같아. 그죠? 그 다음에 A는 자유낙하니까 속력만 변하고 방향은 일정. 자, 얘는 방향 일정, 속력 변함. 근데 포물선 운동을 하는 B는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모두 변한다 틀렸고. 자, 2번 맞고. 그 다음에 모두 변한다. 얘도 틀렸네.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같다. 힘의 방향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으니까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 같고 가속도의 방향도 같아. 왜? 중력 방향이 같으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같을 수밖에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A는 속력만 변하고 B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게 아니라 B는 속력만 변한다. 이거 맞고 B는 운동 방향만이 아니라 속력 둘 다 변해.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합니다. 정답은 2번과 4번. 자, 52번 봅시다. 수평면에서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경로이다. T초 후에 수평면에 도달했다. 이게 T초 걸린 거지 뭐. 그러니까 얘가 낙하 시간이야. 낙하 시간.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받는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 가속도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에 맞고 던져진 순간부터 t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그죠? 왜 다르냐면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니까 이 물체가 t초까지 이동한 경로는 이게 이동 경로기가. 이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이값은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직선거리잖아. 이게 변이야, 변이. 이게 변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르고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 일정 운동하고 연측 방향으로는 등가속도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3번 지면에서 연직 위로 20m/s 속력으로 던진 물체 던진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자, 일단 연직 윗방에 쏘아 올렸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할 때 속력은 제로.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식 써볼까요? EAS는 V제곱 빼기 V5의 제곱인데 자,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하면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입 E A S는 제로 제곱 빼기 2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20미터. 이거 맞고. 그다음에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얘 봐봐.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왕복 시간이네.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2개 시간 더하는 거니까 올라갈 때 시간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되실 것 같아. 그럼 올라갈 때 시간 어떡하니? 올라갈 때 V는 V0 플러스 GT 맞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V0는 10 곱하기 T 얘가 20이니까 올라갈 때 2초 걸려. 올라갈 때 2초 걸리면 내려올 때도 2초 걸리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4초. 이거 맞고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속력과 운동 방향은 바뀐다. 속력과 운동 방향 바뀌죠.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빨라지는데 최고점에서 여기 최고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자, 5번. 공이 최고점에서 지면에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력과 속도로 일정합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54번 봅시다. 높이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가만히 누운 물체 A, B가 각각 기준선 PQ를 속력 3V 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순간부터 T초 후 A가 5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구간 사이의 거리가 L이래. 근데 얘네들은 지금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동일해. 가속도가 동일하다. 그럼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정한 거라서 속도 변화량과 시간 변화량은 비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A가 3V에서 5V로 몇 V 증가했니? 자, A는 플러스 2V가 증가했기 때문에 B도 같은 시간 동안에는 플러스 2V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B는 나에서 3V가 되어야 돼요. 3V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3V. 자, 그러면 T초 시간 구야. 시간. A 봐봐. A. 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이 T초잖아. 그럼 A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A는 3V, 5V니까 8V를 2로 나누고 시간을 곱한 게 L이잖아. 그러면 T는 4V분의 L이 됩니다. 4V분의 L.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지 않습니까? 델타 T는 4V분의 L이고 델타 V는 2V니까 L분의 8V 제곱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나의 순간 A와 B의 높이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차이가 몇 미터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B도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잖아. 4V분의 그렇죠? B도 4V분의 L만큼 시간이 걸린 거고 여기에다가 평균 속도를 곱하면 B의 평균 속도를 곱하면 이게 B가 이만큼 낙할 때까지 걸린 높이? 그러니까 낙할 때까지 그러니까 낙하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평균 속도는 V 더하기 3V, V 더하기 3V 나누기 2 얘잖아. 그죠? 그럼 얘가 4V니까 4VL 곱하기 2분의 4V니까 2분의 1L이네. 그럼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L만큼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 높이 차이는 2분의 1L이다.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 이제 55번 봅시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공을 연직 위로 10m/s 속력을 던졌을 때 공이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럼 이 공은 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최고점까지는 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거는 일단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고 이 녀석은 아래쪽 방향으로 10m/s 제곱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0초일 때 10, 그죠? 위로 올라가니까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몇 초인지는 모르지만 t초,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시간이네. 여기 최고점. 그럼 시간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요 기울기가 10이 나와야 돼요. 크기. 이 크기가 1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착하는 시간은 1초 걸려. 1초. 그 다음에 이때 요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니까 여기가 5m네. 5m. 플러스 5m.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간 거. 5m. 그러면 h는 몇 미터니? 20m죠. 나머지 이 넓이가 몇 미터면 돼? 이 넓이가 15m가 되면 되거든. 그죠? 그런데 얘도 기울기가 10이 돼야 돼. 크기는.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음이거든. 몇 대 몇 닮음이냐면 이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이거잖아.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괜찮니? 그런데 여기가 미안하다. 여기가 15m가 아니라 20m네. 20m.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죄송합니다. 20m야. 그런데 우리 그 수학 시간에 넓이 비는 닮은 비, 그러니까 넓이 비는 길이 비 제곱의 비례 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 비가 1대 4면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다시 넓이 비가 1대 4면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되니까 여기가 3초가 돼요. 3초.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0m/s가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 디귿도 맞아.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니?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돼. 봐봐. 어차피 10m/s가 초기 속도고 얘가 나중 속도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과 나중에 변이값이 15m야. 가속도는 이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벡터니까 방향만 잘 고려를 해서 공식에다 대입하면 V값이 금방 나와요. 괜찮니? 그럼 올라가는 걸 플러스,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E, A, S 얘는 기준점으로부터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5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V 제곱 빼기 처음 속도 10의 제곱이거든. 괜찮습니까? 이거 하면 얼마니 이거? 이거 하면 150, 300은 V 제곱 빼기 100 넘어가면 400은 V 제곱, V는 20m/s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얘가 20이야. 20.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랑 평균 속도를 구해서 구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공식 사용해 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 자, 나중이 마이너스 20이야. 처음이 플러스 10이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야. 곱하기 T야. 괜찮니?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10T. T는 얼마다? 3초 걸리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초 걸린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56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지면으로부터 H 높이에서 물체 B를 연직 아래로 1m/s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G, 크기, 저항 무시. 자, 그럼 A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합시다. 자, 걸린 시간은 공식 바로 사용합시다. 자, 떨어진 높이를 h라고 한다면 2분의 1 gt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이 20. 그렇죠? 그럼 t는 몇 초? 2초 걸리네. 그러면 a도 여기까지 몇 초 걸린다? 2초. b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2초. 됐니? 그런데 얘가 동시 도달한대. 동시 도달하는 게 여기서 이제 2초 걸리는 거지, 2초. 그러면 h는 얼마입니까? 그럼 바로 공식합시다. h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gt 제곱인데 1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2 더하기 5, 4, 20. 그러면 22m. 자, 57번 봅시다.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A를 9m/s의 속력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A, B, C, D, E를 지날 때 걸린 시간이 0.5초래. 각각 0.5초.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똑같네요. 시간 간격이 똑같네. 시간 간격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일단 평균 속도를 구합시다. 뭐. 자,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니? 자, 4m 0.5초니까 8. 그 다음에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0.5초분의 3. 그러면 얼마일까? 5, 7, 6.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0.5초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는 0.5초 분의 2. 크기만 봅시다.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가속도 2분의 1분의 2니까 4. 가속도는 4입니다. 가속도는 4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58번. 자, 그림과 같이 왼쪽 빗면에 A를 가만히 놓고 잠시 후 오른쪽 빗면에 가만히 놨더니 잠시 후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네. 자, 근데 PQ에 동시에 도착을 한대. P와 Q를 동시에 지나간대. 여기서 동시에 지나가.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O점에서 서로 만났대요. 근데 T의 빗면에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등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났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내려오고 그렇죠? 왜 P하고 Q를 동시에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아. 근데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거리비가 2대 3이면 속력의 비는 2대 3이 될 수밖에 없어.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속력비는 2대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빗면에서 걸린 시간을 물어본 거잖아. 빗면에서 걸린 시간. 그럼 봐봐.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어차피 이동거리는 같아. A 대 B의 거리는 1대 1이야. 근데 평균 속력은 0, 2V, V 0, 3V, 2분의 3V지 평균 속력은 2대 3이야. 평균 속력은 2대 3이죠. 그럼 걸린 시간비는 몇 대 몇이 되어야 돼? 3대 2가 되어야지만 이동거리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TA와 TB는 3대 2가 됩니다. 자, 59번 봅시다. 빗면에서 운동하는 술의 운동을 분석하는 실험이다. 자, 빗면 위에서 운동하니까 일단 배경 지식으로 얘는 등가속도 하겠구나 라고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자 0초일 때 0, 0.1일 때 8, 2일 때 18, 30이야. 그러면 구간 사이의 거리가 플러스 8, 플러스 10, 플러스 12, 플러스 14가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는 44가 될 것 같습니다. 45가 아니라 44가 될 것 같고, 자, 수레는 등가속도 합니까? 일단 등가속도야. 등가속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죠. 그럼 얘는 0.1초 동안에 8, 얘는 0.1초 동안에 10만큼 변한 거니까 각 구간의 평균 속력은 0.1분의 8, 0.1분의 10이 되죠. 얘는 80cm/s고 얘는 100cm/s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속도 차, 시간차도 0.1이 나와. 그러니까 가속도는 0.1분의 크기만 봅시다. 100 빼기 80이니까 0.1분의 20. 얘는 200cm/s가 되고 얘는 2m/s 제곱이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0초인 순간의 소래의 속력, 그 다음에 0.3초, 0.5초의 평균 속력. 아이고야, 평균 속력은 얘는 걸린 시간분에 이동거리가 지금 60cm잖아. 60cm를 해주면 돼요. 됐죠? 얘는 120cm/s니까 1.2m/s니까 이거 맞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80cm/s는 이게 몇 초일 때 속도냐면 이 녀석이 0.05초일 때 속도야. 0.05초일 때. 그럼 0.05초일 때 속력이 80이 된 거죠. 80. 0.05초일 때 속력이 80이야. 근데 이 녀석이 초당 뭐야? 2m/s가 되지 않습니까? 초당 2m/s. 그러면 0초일 때 속력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0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됐지? 0초일 때 속력부터 좀 볼게. 자, 그럼 봐봐. 초당 1초당 200cm만큼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0.1초일 때는 20cm 변하겠죠? 그러면 0.05초일 때는 저리가 절반이니까 10cm만큼 변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0초일 때는 0.8이 아니라 0.7m/s가 돼. 틀렸네. 그 다음에 0.3초일 때 속력은 이제 공식 써봅시다. 얘는 V0 플러스 AT가 되니까, 자, V0가 0.7이잖아. 그 다음에 가속도가 2잖아. 그 다음에 0.3이잖아. 얘는 1.3m/s가 되죠. 맞네.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자, 60번 봅시다. 그림은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위에 P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자,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정지. Q점과 R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PQ 사이 거리는 3, QR 사이 거리는 9.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속력이 6이래. 오호, 딱 봐봐. 3대 9는 1대 3. 시간 간격이 똑같아. 여기가 T초 걸렸으면 R 통과할 때는 2T초가 걸린 거야. 그럼 평균 속력 0 더하기 6은 나누기 2 곱하기 T를 한 게 3m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T는 몇 초? 얘는 1초네. 그럼 얘는 몇 초? 얘는 2초다. 그죠? 그럼 가속도는 1초 동안에 속도가 6m/s 변했으니까 6m/s 제곱이 되고, R을 통과할 때는 12m/s가 되겠다. 자, 그럼 기억 맞고, 그 다음에 D급번 Q에서 R,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구간은 걸린 시간은 2초가 아니라 1초가 되는 거고, P랑 R까지의 평균 속력은, 자, 처음 속력이 0, 나중 속력이 10이니까 0 더하기 12 나누기 2는 6m/s라고 하시면 돼요. 그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61번 봅시다. 그림은 물체가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V의 속력으로 최고점을 지나서 멈춘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정지네 뭐. 근데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대. 괜찮습니까? 그럼 시간 구해봅시다. 시간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S니까 써볼까?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은 V분의 2S가 될 것 같아. 맞죠?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크기만 봅시다. 크기. 자, 시간이 V분의 2S고 속도 변화량이 V 나왔으니까 2S분의 V 제곱이 될 것 같아.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도 맞죠 뭐. 그 다음에 Q점을 지나는 순간이 EV다. 자, EV는 평균 속력인데 이 평균 속력은
중간 시각에 해당하는 실제 빠르기야. 중간 거리가 아니라. 그래 틀렸어. 이건 정답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봅시다. 빗면 위에 물체 P가 기준선 A를 지나는 순간 기준선 B에 있는 Q를 가만히 놓았더니 PQ가 등가 속도를 하고 기준선 C를 동시에 통과를 했다. 질량이 2m이고 m짜리네. 근데 경사면이 같기 때문에 일단 동일 가속도야. 그 다음에 Q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네. 그 다음에 거리 간격은 L로 같다. 자,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두 배가 아니라 둘 다 동일해.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가속도.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P가 처음 속도를 V라고 해봐. 처음 속도를 V라고 해볼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한 거라서 평균 속도는 똑같아. 평균 속도는 P나 Q나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는 2L만 갖고 L을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2대 1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Q의 평균 속도가 Q가 2분의 1 VQ잖아.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게 P의 평균 속도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VQ는 VP 더하기 V가 되죠. 그 다음에 동일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VP 빼기 V는 VQ랑 같네. 이게 두 번째 식. 그럼 1번과 2번을 연립을 하면 VP, VQ가 나올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을 해보자. 자, 2VQ는 VP 더하기 V. VQ는 VP 빼기 P. 두 개 그냥 더해. 그러면 3VQ는 2VP. 그러면 VP분의 VQ는 3분의 2네. 자,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예요. 자, AC까지 P의 평균 속력은 VQ다. P의 평균 속력. P의 평균 속력. P의 평균 속력 얘잖아, 얘. 얘죠? 그러니까 VQ의 두 배네. VQ가 아니라 아니 두 배가 아니라 VQ네. 이게 평균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약분되니까 VQ네. 그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63번 봅시다. 자, 정지했던 눈썰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PQ점까지, P점과 Q점까지, Q점과 R점까지 10m/s 평균 속력이. 자, 봅시다. 자, 이 구간이 10m/s, 이 구간이 15m/s. 자, 구간 시간은 3초, 구간 시간은 2초. 근데 평균 속력은 실제 빠르기라 그랬잖아. 중간 시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시간 차이가 2.5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2.5분의 5. 그래서 2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착선에 도달할 때 속력 V는 라고 하지 말고 EAS는 V제곱. 따라서 V는 20m/s가 되고 출발선에서 도착선까지 눈썰매고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구하는 거죠. 그럼 V는 AT잖아. 그러면 A가 2, 시간 T 이게 20이니까 T는 10초 걸리네. 그 다음에 출발선에서 P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 걸렸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를 0초라고 한다면 여기가 10초 걸린 거야. 그죠? 근데 가만 봐봐. 여기가 정지야. 맞지? 야, 이거 좀 지울게. 자,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도 플러스 5야. 왜? 여기 통과할 때가 20m/s라고 했으니까. 같은 가속도인데 여기는 플러스 5, 플러스 5야. 그럼 여기랑 여기는 시간 간격이 똑같네. 근데 얘는 플러스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시간이 여기에서의 몇 배야? 2배란 얘기야. 근데 전체 걸린 시간이 10초니까 달려간 시간비는 1대 1대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10 곱하기 4분의 2, 여기도 10 곱하기 4분의 2, 여기는 10 곱하기 4분의 2가 되네. 그러니까 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5초. 근데 이 구간의 시간은 3초. 맞죠? 그럼 이 절반 시간은 1.5초잖아. 이 절반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3.5초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P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5초입니다.